자, 이번 주제는 이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뭐 당분간도 주식을 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 과거 주식쟁이로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양도차익 2천만 원까지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고, 그리고 그 인하하는 거에 맞춰서 기존에는 없었던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뭐 내용을 뭐 읽어보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서 202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을 안 뗐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양도세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얼마가 되냐면 3억 이하, 네가 1년 동안 주식을 투자해서 3억 이하를 벌었다고 하면은 양도세로 20%를 내라. 그리고 3억을 초과해서 벌었다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를 내라 라는 게 요번 그 개정안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벌면 내면, 그럼 반대로 손해보면은 뭐 돌려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3년에 한해서 3년간 손해본 게 있다면 다음 해에 그 손해가 그대로 2월이 돼서 네가 번 돈이 있으면 그걸 서로 퉁쳐주겠다. 2월 해서 손해를 같이 상계 처리해주겠다는 게 또 이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보면은 2월 시켜줄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는 아예 세금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세금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벌면 세금을 내고 손해본 거 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줄게 하니까 뭔가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좋아진 건 없을까요? 좋아진 거? 있습니다. 뭐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0.15%로 낮춰줄 거라는 게 이번 그 정책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뭔가 주식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거래세를 내는데 그게 0.25%였어요. 근데 이거를 0.15%로, 그러니까 0.1%를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0.1%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네가 돈을 벌면은 20%의 양도세를 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부총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양도세가 과세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죠. 자,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번 거야. 그러면 다음 해에 원래 2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세금 20%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너는 돈을 얼마 못 벌었으니까 너는 세금 내지 마 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양도세가 과세될 거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머지 95%는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100명이 나는 주식으로 부자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뛰어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그 중에 5명만 꼴랑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나머지 95명들은 2천만 원도 못 벌어. 어떤 사람들은 막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부총리가 통계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너네들 95%는 양도세 낼 정도로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하겠죠? 사람들이 되게 열받았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 양도세는 신설됐잖아. 그러면 거래세를 없애야지. 왜 양도세에다가 거래세까지 둘 다 내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았어요. 개미들,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열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양도세를 신설하겠다는 거의 취지가 뭐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대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네가 뭔가 돈을 벌었으면은 국가한테 좀 세금을 내야지. 이거는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든지 반대로 양도세가 있으면 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거래세라는 거는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거래할 때마다 0.25%씩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 신설의 취지가 뭐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안 생기는 거래에다가 거래세를 받는 거는 감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 거래세는 0.1%만 깎아주고 여전히 0.15%는 남겨놓은 상태로 양도세를 20%를 추가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보세요. 증권거래세 수입을 보면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보면은 거의 6조씩 거칩니다. 6조씩. 근데 이 6조를 정부가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6조가 뭐 애 이름입니까? 이게 국가 예산이 지금 500조 뭐 이러는데 1%가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면세해버려? 그러면 양도소득세만 걷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국민의 95%는 양도세 낼 수준으로 돈도 못 번다고. 우리나라 주식판이 그렇다고요. 95명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거래세를 깎아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조금밖에 못 깎아준 거예요. 거래세 조금만 깎고 오히려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면서 화가 났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게 있어요. 뭐냐? 이거는 주식을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이 주식 양도세를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거두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매달 걷겠다는 거예요. 매달. 자,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20%를 선취해 간다는 거예요. 선취. 그리고 나서 1년을 다 지나요. 1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정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남으면은 뭐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은 20%씩 떼갑니다. 20%씩.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득세를 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떼가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2월에 뭘 해요? 연말정산을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더 뱉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해보면 이번 달엔 돈을 버는데 다음 달에는 돈을 막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면은 이 돈을 원금 삼아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달달이 버는 돈을 떼간다는 거예요. 우선 떼서 우선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1월 달에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2월 달에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은 이 손해 본 거를 또 그 다음 달로 2월은 시켜줍니다. 2월은 시켜줘서 다음 달에 벌면은 이걸 또 상계 처리해서 0으로 맞추고 뭐 이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네가 돈을 번다면 달달이 내가 선취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자를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이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 세제 개편에 불만이 폭등한다. 그리고 잠정 징수액을 산정해서 이익 나면 세액만큼 인출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출 제한. 그러니까 떼가는 거나 제한을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 그리고 그거는 다음 달 5월이 돼야지 환급이 가능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이게 주식 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제가 말한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열받는 게 있어. 뭐냐? 알고 보니 개미만 주식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양도세에 해당이 안 돼요. 증권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대상이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거래세는 낮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거래세가 낮춰졌으니까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 본 거를 개인이 부담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요 분이 활짝 웃고 계시죠? 요 사진을 일부러 넣은 것 같아.
자,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차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 법인세로 내가 부과하니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라는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인은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가 돈을 다 벌었잖아. 근데 너네는 양도소득세를 내라.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줄게. 그런데 거래세는 기관과 외국인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게 전혀 나쁠 게 없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럴 거면 해외 주식이나 펀드로 간다. 내가 뭐하러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세금을 안 거둘 거니까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아니 2023년부터는 거둘 거지만 2022년까지는 안 거둘 거니까 동학개미한테 세금 걷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말은 맞지. 동학개미들은 2020년에 살고 있고 2022년까지는 안 거둘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는 맞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깨작깨작 주식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내가 돈 얼마나 버니? 뭐 이러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다 과세 때렸죠. 그거랑 똑같아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는 나중에 없앨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부동산에서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주식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과세로 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허들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는 혜택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 증세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개인들 중에는 개미들이 많아요. 근데 개미들 중에는 슈퍼개미가 있어요. 뭐냐? 진짜 웬만한 어떤 기관급의 정말 슈퍼개미들, 수백억, 수천억을 주식으로 굴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대기업 오너 주주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도 뭐 일종의 뭐 슈퍼개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아니고 개인 명의로 그냥 막 몇백억씩 주식을 굴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거래세 조금 깎아주고 그리고 양도세를 20%를 때리는데 당연히 3억 이상 벌겠죠. 그러니까 슈퍼개미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은 25%를 때립니다. 25%. 그러면 엄청난 세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거래세 0.1%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혜택으로 생각할 것이냐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슈퍼개미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이럴 거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내가 뭐하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까? 그냥 테슬라랑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지. 근데 그동안 안 했던 거는 그쪽은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굴리고 있었던 거지, 외국과 똑같아지면은 내가 뭐하러 우리나라의 이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양도세가 괜찮은 수준인가를 보면 한국이 지금 20에서 25%를 걷거든요. 근데 미국이 20%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주식판을 떠난 지가 10년 됐지만 저라도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100배 낫지. SK텔레콤보다는. 현대차보다는 테슬라가 나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거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추정해봐야 되겠지만 20%에서 25%씩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한국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인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비과세니까 당장은 막 돈이 급하게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2021년 말 2022년쯤부터는 저 같아도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뭐 팔면 그만이죠. 팔고 그냥 계좌 하나 개설하면은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죠. 20에서 25%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가 10%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7.5%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 세율로 보면은 거의 프랑스급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25%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더 붙어. 그러니까 27.5%를 양도세로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거래세도 내야 돼.
그러면 미국으로 안 갈까? 현대차 주주가 테슬라로 안 갈까? 저는 갈 것 같은데.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주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식쟁이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식을 과거에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도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서 2022년쯤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큰손 개미들, 슈퍼 개미들은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각자 생각이 있겠죠. 각자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